매달 꼬박꼬박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몇 개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마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팀장님이라면 그 숫자는 수십 개, 비용은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 모든 구독을 해지해도 회사가 굴러간다면, 아니,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년 2월 초,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나스닥을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스 포칼립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불과 2주 만에 기술주에서만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장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를 지탱해온 성공 방정식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2026년 1월의 끝자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밥그릇,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지을 생존 보고서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6년 2월 3일과 4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5년 11월 수준으로 회귀했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폭락이 금리나 전쟁 같은 거시경제 변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범인은 바로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은 AI를 더 이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착한 친구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저승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톰슨 로이터는 하루 만에 15.8%가 빠졌고 온라인 법률 자문사 리걸줌은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굴지의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져 내렸죠.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AI가 얼마나 똑똑해졌길래 멀쩡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에 처한 거야? 그 답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어떤 물건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클로드 코워크라는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 결정타를 날리죠. 바로 11종의 오픈소스 플러그인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챗 GPT나 클로드 챗은 그저 말 잘하는 앵무새거나 코드를 좀 짜주는 조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올려주고 질문을 해야만 답을 줬죠.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폴더를 직접 뒤지고 수천 개의 파일을 스캔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필요하면 엑셀을 열어 보고서를 쓰고 브라우저를 켜서 인터넷 정보를 크로스 체크한 뒤 사장님께 보낼 이메일 초안까지 완성해둡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계획을 짜고 도구를 골라 실행하고 검증까지 하는 자율형 동료가 탄생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엔트로픽이 공개한 11개의 플러그인입니다. 법률, 영업, 마케팅, 재무, 데이터 분석, 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들을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풀어버린 겁니다. 수억 원짜리 법률 자문, 수천만 원짜리 CRM 프로그램, 이제 오픈소스 플러그인 하나면 대체가 가능해진 세상이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seat-based, 즉 사람 머리수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직원이 100명이면 100개 분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직원을 더 뽑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도 같이 오르는 아름다운 구조였죠. 이게 바로 사스 산업의 황금기를 만든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방정식이 박살났습니다.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5명분의 일을 처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기업은 더 이상 5개의 라이센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용 라이센스 하나면 충분하죠. 피터 코안 포브스 기고가는 이미 2025년 말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사스 앱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AI가 일을 너무 잘하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던 도구들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자를 해체했다고 표현합니다. 매출이 직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진 순간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 사태의 충격파는 실리콘밸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인도의 벵갈루루까지 날아갔습니다. 인포시스, 와이프로 같은 인도 IT 대기업들의 주가가 역사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죠. 지난 30년간 인도는 값싸고 영어 잘하는 엔지니어를 무기로 전 세계의 코딩, 테스트,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해왔습니다. 이른바 인건비 따먹기 모델이었죠.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잔인할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초중급 수준의 코딩, 디버깅,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해냅니다. 이제 기업들은 업무를 인도로 보내는 오프쇼어링 대신 사내 AI 서버로 보내는 AI 쇼어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코딩이나 BPO 업무에 의존하던 수십만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의 일자리가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2000년 닷컴 버블을 떠올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며 공포에 떨고 있죠. 과연 지금은 제2의 닷컴 버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상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입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광기 어린 인프라 투자입니다. 2000년에는 월드컴 같은 통신사들이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할 거라 믿고 광 케이블을 미친 듯이 깔았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고 줄도산했죠. 2026년 지금 아마존은 한 해에만 2천억 달러, 약 260조 원을 데이터 센터와 AI 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들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닷컴 버블 때의 주인공들은 매출도 없는 패치닷컴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을 주도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이미 수십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몬스터들입니다. 아마존 AWS면 2025년 4분기에 24% 성장하며 AI 수요가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2000년의 수요가 기대였다면 2026년의 수요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충격으로 터졌다면 이번 사태는 AI가 너무 똑똑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해버릴까 봐 생긴 공포입니다. 이것은 거품의 붕괴라기보다 자본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손바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PwC는 미래 기업의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뀔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신입사원이 하던 자교조사, 초안 작성, 단순 코딩은 AI 에이전트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단이 줄어듭니다. 대신 AI를 부리고 결과를 검증하고 조율하는 중간관리자급 전문가의 역할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 노동시장은 AI를 부리는 소수와 AI에 대체되는 다수로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기업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머릿수로 돈을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플랫폼은 아이디 값이 아니라 채용 성공 건수로, 마케팅 툴은 이메일 발송수가 아니라 성사된 미팅 건수로 돈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바야흐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 결과 그 자체를 파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남을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피지컬 이코노미를 쥔 기업들과 독점적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AI가 코드는 짤 수 있어도 배관을 고치거나 수술을 집도하거나 공장을 물리적으로 돌리는 건 아직 어렵거든요. 또한 인터넷에 널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데이터를 가진 기업만이 AI 시대의 진짜 주인이 될 겁니다. 2026년 2월의 폭락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AI가 신기한 장난감 단계를 지나 실물 경제를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아마존이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260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의 이익률이 깨지더라도 다가올 에이전트 경제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난 뒤 그 폐허 위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제왕으로 등극했듯 이번 AI 버블 조정기를 견뎌낸 기업들이 향후 10년의 패권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업무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일을 AI 에이전트에게 시킬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직무는 AI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